안녕하세요. 유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레이튼의 기술적 위주,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한번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할게요. 슬라이드 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더리움,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클레이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했던 폴카닷, 코스모스, 이거 다 인터체인이라는 거죠. 체인을 연결시키는 거죠. 체인을. 이더리움도 체인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생태계인데 얘들하고 똑같은 거죠. 폴카닷이나 코스모스, 그 다음에 클레이튼, 이더리움이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설계됐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많은 어떤 다른 체인들을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더리움도 폴카닷하고 코스모스하고 같다는 거죠. 이걸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이제 프라즈마라는 기술인데 이더리움에서 프라즈마 오프체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요. 프라즈마가 어떤 기능이냐면 이더리움에 어떤 체인, 블록체인들을 추가시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어떤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하이에 여기 이더리움 원래 블록체인인데 메인 블록체인인데 이가가 동떨어진 인터체인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이런 모양이 궁극적으로 기술을 아주 자세하게 내다보면 폴카닷이나 그 다음에 코스모스나 그 다음에 클레이튼이나 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큰 모양새는 이렇게 자기들의 메인 블록체인에 여러 개의 서브 블록들을 무한정 묻힐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이걸 이제 먼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설명을 할 때 이 그림을 맨 먼저 계속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더리움은 그냥 서브 블록체인을 붙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달라는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대세는 이제 이런 체인들로 다 넘어왔다라는 거죠. 예. 자, 먼저 클레이튼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예요. 예,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자세하게 말하면 2017년 10월 달에 생긴 비잔티움 이 버전을 가지고 이제 만든 파생이 클레이튼이거든요. 이걸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더리움에서 제공하는 많은 기능들, 이것들을 클레이튼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 컨트랙트도 거의 이더리움과 유사한 형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플러스 클레이튼만의 어떤 강점적인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더리움 플러스 클레이튼만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걸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은 얘도 디파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디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면 오라클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오라클이 뭔지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어떤 토큰들을 거래가 할 때 이 토큰의 현재 가격들은 어디서 읽어와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업비트라든가, 맞죠? 유사한 많은 블록체인 거래소들에서 이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토큰과 토큰의 1대1 교환할 때 아주 가격을 그 시점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교환할 수 있는 거죠. 자, 클레이튼은 그러면 이 디파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오라클 같은 조직이 있어야 되는데, 오라클 같은 어떤 회사가 있어서 클레이튼에서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누가 제공하고 있느냐? 체인링크예요.
그래서 체인 링크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체인 링크는 뭐냐? 이더리움에서 사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산이라는 거죠. 체인 링크는 어디에 쓸 수 있다? 클레이튼에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쓸 수 있다? 폴카닷에서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에서도 쓸 수 있다. 즉 체인 링크는 어떤 플랫폼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인 솔루션이다 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클레이튼이 만약 클레이튼에도 그걸 지원을 해요. 어떤 거? 논 폰지블 토큰, 이걸 지원을 하죠. 이 논 폰지블 토큰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림, 뭐 자동차, 하여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전부 다 사고 팔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러면 그림이라든가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은 그 스토리지가 필요해요. 저장하려면 스토리지가 필요한데, 그럼 이 그림 NFT에 대한 이 정보들을 모두 다 클레이튼이면 클레이튼 블록체인에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집어넣느냐? 그렇지 않아요. 왜요? 블록체인은 최소한의 정보들만 입력을 써야 돼요. 어떤 거? 소유권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정보들만 쓰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장부죠. 장부에다 소유권들을 기입한 거죠. 어떤 소유권이에요? 뭐 ERC20 이런 소유권들, 아니면 ERC7221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폰지블 토큰 또는 넌 폰지블 토큰 이런 것들, 이거에 대한 소유권들만 기록하는 거지, 소유권 위에 이 그림 같으면 이 그림, 디지털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들 데이터가 꽤 방대하잖아요. 자동차, 만약 자동차라면, 디지털 자동차라면 얘들도 3D로 돼 있어. 그러면 얘들도 상당히 데이터가 커요. 그리고 이 그림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히스토리 정보들도 가지고 있죠. 이 그림을 누가 소유했는지, 그리고 이 그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라든가 이런 정보들은 이런 클레이튼이나 이더리움이나 이런 온장에 기입되잖아요. 그게 기입되는 것은 소유권만 기입돼요. 이 NFT를 누가 가지고 있다. 소유권. 이 폰지블 토큰의 소유권. 이더의 소유권. 이것만 가지고 있다고요. 그 나머지 모든 엄청난 이 데이터들은 누가 보관하고 있다? IPFS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체인링크 IPFS는 어떤 플랫폼에 종속되어 있는 기술이 절대 아니다. 얘들은 어떤 플랫폼이든 연동할 수 있는 기술이다. 그래서 그래서 얘들의 값어치가 그래서 높아진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클레이튼에서 체인링크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는데, 왜 그럼 클레이튼에서는 체인링크를 어떤 용도로 쓰려고 협약을 했느냐 이거죠. 디파이,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거죠. 실시간으로 시장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리고 NFT 이런 거죠. 우리가 NFT를 할 때 이런 거죠. 사물을 판매할 수 있어요. 사물을 판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뭐 게임상에서 NFT가 있을 수 있고, 게임 아이템들, 그 다음에 뭐 만화 같은 경우, 디센트랜드 같은 경우, 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디지털이잖아요. 디지털. 이것들 같은 경우도 뭐 NFT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사물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사물 같은 것들. 실제로 그림 같은 것들도 NFT잖아요. 실제 그림, 경매에서 살 수 있는 그림을 살 수 있잖아요. 이것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때 이 그림을 스캔 정보를 읽을 때, 그때 이제 리얼로 스캔하자마자 그 정보에 대한 정보를 클레이튼에 입력할 수 있고, 이 클레이튼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실제 이 그림을 산 사람은 누구다? 이 정보들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정보들을 누구를 통해서? 체인링크를 통해서 이제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보험 같은 것들, 사전 정의된 이벤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지불되는 거죠. 그럼 그 정보를 누가 나한테 주는 거죠? 체인링크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 보험을 들었다면 누가 뭐 사망하셨을 때 그 시점에 체인링크가 그 정보를 입력받아서 클레이튼에 얘기해주면 보험이 체결되는 거고, 게임 같은 것들. 자, 게임인데 어떤 게임이에요? 누가 어떤 운동을 해요. 하루의 운동을 내가 10,000보를 걸어요. 이 10,000보를 걸었던 정보를 체인링크를 통해서 제공해주면
클레이튼에서 어떤 게임에서 그 미션 컴플리트 돼서 뭔가를 주는 이런 용도로 쓸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글로벌 무역 같은 거, 배송, 도착, 규제 승인이 완료됐을 때, 품질 관리가 완료됐을 때, 결제가 완료됐을 때 이 정보를 클레이튼에 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클레이튼은 자기들이 직접 그런 기능을 개발하지 않고 이미 나와 있는 아주 대단한 솔루션, 뛰어난 솔루션, 체인링크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정보를 여기서 가져오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클레이튼의 빅픽처예요. 클레이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술적 분석이에요. 오늘 기술적 분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기술적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클레이튼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클레이튼은 내부를 보면 노드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노드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자, 컴퓨터는 어떤 컴퓨터가 있죠? 우리가 개인이 쓰는 그 데스크탑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업무용으로 쓰는 것들 있죠. 리눅스, 유닉스,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같은 것들. 이 서버들은 엄청나게 막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자, 클레이튼이 속도가 빠른 것은 이 노드들, 이게 아주 고사양의 서버들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EOS는 2000 TPS를 가지고 있는데 클레이튼은 4000 TPS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노드들이 급이 다르다는 거죠. EOS는 뭐 얘도 이제 높은 급인데 얘도 이제 BP들이 꽤 잘 나가는 애들인데, 그래도 클레이튼은 이 급이 다른 서버들을 가지고 구축을 해서 속도를 4000 TPS까지 끌어올린 거죠. 예. 자, 그래서 자, 클레이튼은 두 개의 큰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노드 컴퓨터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냐면 코어셀 네트워크 하고, 그 다음에 뭐 엔드포인트 노드 네트워크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는 뭐예요? 비트코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과 연동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삼성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삼성들이, 그 다음에 여기는 LG가 들어올 수 있는 거고, SKT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때 들어올 수 있는 게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에 이렇게 연결돼서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인터체인이니까.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코어셀 네트워크하고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를 서로 간에 연동시켜준 역할을 하는 게 가운데 끼어 있는 얘가 엔드포인트 노드 네트워크죠. 그래서 얘들하고, 그다음에 얘들하고 데이터를 연동시켜주는 용도로 쓰고 있는 게 엔드포인트 노드 네트워크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노드 네트워크는 이런 용도로 쓰고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예요? 코어셀 네트워크죠. 코어셀 네트워크. 자, 코어셀 네트워크는 자, 코어셀로 구성되어 있죠. 코어셀은 컨센서스 노드하고 프락시 노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코어셀에는 하나의 컨센서스 노드와 두 개의 프락시 노드로 구성되어 있죠. 머리 아프시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저는 기본적인 테크니컬적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콘센서스 노드는 어떤 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28개 노드들이 있죠. 노드들 많이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거예요? 블록을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노드들. 그게 28개 회사를 지정을 했죠. 예, 제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그 28개 회사들이 블록 생성을 하는데 참여할 수 있죠. 그게 누구예요? CA 노드들, 컨센서스 노드들로 구성되어 있죠. 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자, 그래서 얘들은 프로세서 제한자가 한 명 있고 나머지가 검증자가 있는데 무작위로 위원회는 무작위로 선택되죠. 한번 블록 생성되면 그 다음 블록은 또 다른 제한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죠. 제한자가 항상 바뀌는 거죠.
랜덤하게 뽑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자는 한 명이고, 그리고 이 제한자가 블록을 생성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블록 생성이 잘못됐는지, 그 다음에 위법하게 블록을 생성했는지를 검증하죠. 그리고 이 검증이 끝나면 이게 몇 초 안에 끝난다? 1초 안에 끝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래서 블록 보상은 누가 받는다? 제한자가 받는다. 한 8클레이 정도를 받는 거죠. 8클레이 정도를 블록 생성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1년에 3억 개 정도가 이렇게 해서 생성된다는 거죠. 3억 개 정도가 생성되고, 그래서 한 3% 정도의 인플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게 클레이튼이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자, 그래서 PN 이 컨센서스 노드가 있고, 얘는 이제 블록 생성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애죠. 코어셀 컨센서스 노드고, PN은 프락시 노드는 뭐예요? 트랜잭션 요청을 CN 컨센서스 노드에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엔드 노드 네트워크가 얘한테 이렇게 정보를 주면 얘는 누구한테 준다? CN한테 정보를 줘서, 그래서 이 모든 블록체인에 대해서 중요한 정보들이 CN까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죠. 자, CN은 이렇게 주는 거고, 엔드포인트 노드들은 다시 이걸 프락시에 주는 거고, 프락시는 다시 CN한테 주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 프락시는 또 블록을 EN에게 전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CN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블록이 생성되면 블록 생성된 정보들을 반대로 이렇게 통해서 다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얘들은 또 누구한테 주는 거죠? 이 정보를 다시 자기들의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들한테 전파를 시켜서 모든 정보들이 순식간에 전파가 돼가지고 51% 공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플라이 어택을 막을 수 있는 거죠. 리플레이 어택이 어떤 거예요? 얘가 자기가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값을 누구한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10클레이를 제공했는데 이게 전파되는 시간이 너무 느려서 다시 얘가 10클레이를 또 다른 애한테 지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0클레이, 10클레이밖에 없는데 두 번 자기가 있는 10클레이를 두 번 연속으로 리플레이 해서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20클레이 효과를 얻은 거죠. 이게 생길 수 있는 일은 어떤 거냐면, 전파되는 속도가, 그러니까 전파가 돼서 얘가 10클레이를 썼다라는 게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까지 가는 시간이 너무 느려서 얘가 다시 10을 또 다른 노드들한테 태워서, 엔드 노드들한테 태워서 다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시간이 너무 느려서 이렇게 해도 두 번 지불이 가능하더라, 아니면 n번까지도 가능하더라. 이게 리플라이 어택이거든요. 리플라이 어택. 이걸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클레이트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얘가 리플라이 어택을 하기에는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부트 노드들이 있죠. 부트 노드들. 얘는 어떤 거냐면 자동적으로 또 서비스 체인 네트워크, 그냥 폴카닷이라는 걸 여기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붙으면 어떻게 한다? 여기가 네트워크를 등록을 해서 얘가 네트워크가 새로 등록됐다는 것을 다른 노드들한테 전파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폴카닷한테는 어떻게 한다? 다른 노드들을 검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제공하는 게 부트 노드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얘들도 엔드포인트에도 있고, 그 다음 프락스에도 있고, 그 다음에 컨센서스 노드에도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붙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노드들이 다 붙을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웃긴 형태죠. 물론 폴카닷도 이런 거예요. 만약 이게 폴카닷이다 하면 폴카닷도 여기에 보면 파라체인들이 있는데, 파라체인들이 여기에 뭐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도 클레이튼이 붙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서비스 하는 거죠. 이 서비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자, 누군가가 폴카닷의 파라체인으로, 서브 체인이죠. 사이드 체인이죠.
사이드 체인인데, 자, 여기 폴카닷에서는 이 사이드 체인을 뭐라고 부른다? 파라체인이라고 부르는데, 파라체인. 이거 만들었어. 근데 얘가 만들었는데, 얘 만들다 보니까 이 클레이튼하고 연동이 돼야 돼. 그럼 얘가 붙일 수 있겠죠. 이게 클레이튼을 붙여서 자기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웃긴 상황인데, 이렇게 아주 이런 식의 그 네트워크 구조가 생길 거라고요. 예, 이런 식의 구조가 언젠가는 클레이튼이 이길 수도 있고 폴카닷이 이길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윈도우하고 그 다음에 유닉스하고 옛날에는 처음에 유닉스 하나밖에 없었고 윈도우가 있었고 많은 제품들의 OS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살아남은 대표적인 그 OS는 윈도우하고 그 다음에 iOS,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있는 그 구글에서 만든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유닉스 이렇게 있죠. 이건 이제 데스크탑 쪽이고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바일 쪽이죠. 이 몇 개 살아남지 않았죠. 근데 지금 우리 쪽에서 보면 블록체인에서 보면 폴카닷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콘도 있고 플랫폼이 그다음에 이도가 있고 그 다음에 클레이튼이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얘들이 다 살아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는 사라질 거고 몇 개만 남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공부해서 앞으로 살아남을 플랫폼이 어떤 게 있는지를 항상 찾고 그래야 돼요. 코스모스가 있고 폴카닷이 있는데 이 중에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 것인지 몇 개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수는 없어질 거고 부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이렇게 될 거지만 그 중간에서는 어떤 식의 제품들이 나올 것이다. 폴카닷 밑에 파라체인이 있는데 이 파라체인 밑에 또 이 클레이튼이 붙을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이 상당히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것이고 그리고 종래에는 몇 개의 플랫폼만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 중간에서는 이런 실험적인 형태 폴카닷의 파라체인이 있는데 얘가 어떤 서비스를 하는데 클레이튼이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아이콘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시험적인 형태의 많은 것들이 생겨날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 잘 봐야 된다. 이게 살아남을 플랫폼인지 아니면 얼마 안 있으면 죽을 플랫폼인지를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그 눈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들을 계속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런 거죠. 언젠가는 누군가는 살아남을 것인데 아주 재미있는 형태의 제품들이 많이 출시될 것이다. 근데 거기에 혹하면 안 된다. 이 구조가 정말 살아남을 구조인지 아니면 살아남지 못할 구조인지를 최소한 알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시고 이 그림을 내가 그리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조사를 했어요. 자, 이거요. 클레이튼, 그 다음에 그라운드 X, 그 다음에 카카오, K큐브 벤처스, 업비트, 오르빗, 오지스. 이거의 관계도. 오지스, 그라운드 X, 카카오, 그 다음에 업비트, 이의 관계죠. 이 관계도를 제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클레이튼 그 생태계에서 어디에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유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죠. 나는 어떤 코인이 얼마를 오르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해줄 수는 없다. 그걸 맞추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제가 몰랐던 여러분들이 몰랐던 어떤 토큰을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분석을 했는데 여기 기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토큰을 알게 됐다. 어떤 코인을 알게 됐다. 그 코인을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라 라는 얘기를 가이드는 해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이드를 해드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해드릴 때 내가 반드시 이걸 사야 된다
라는 투로 얘기하진 않아요.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근데 얘가 앞으로 크게 성장할지 아니면 꼬꾸라질지 저도 모르는 거예요. 분석 당시에는 좋게 분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을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할 때 제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봐라 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곡해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사라 마라 그걸 여러분들한테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도 이건 토큰을 내가 사면 좋겠다 앞으로 이익을 주겠다 라고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오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카카오의 자회사가 블록체인 자회사가 그라운드 X예요. 그리고 이 그라운드 X에서 블록체인을 개발했는데 그 블록체인 이름이 클레이튼이죠. 그리고 클레이튼은 클레이라는 토큰을 코인을 거버넌스 코인으로 사용하고 있죠. 자, 그리고 카카오의 자회사인 K큐브 벤처스라는 데가 있는데 얘가 두나무에 투자를 했죠. 2억 원 정도를 아마 2013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가 33억을 투자했어요. 총 그래서 카카오 지분이 35억이 들어가 있어요. 두나무에. 그래서 어떤 분은 두나무가 카카오의 자회사라고 하시는데 두나무는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린 절대 카카오의 자회사가 아니라 카카오의 지분을 투자받은 회사라고 얘기하죠. 닭이냐 잘간이냐 이 싸움인 거죠.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두나무가 만든 거래소가 업비트예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카카오, 그라운드 X의 관계. 얘들은 카카오의 자회사다. 같은 회사다. 분명히 얘기했죠. 같은 회사다.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두나무 관계는 같은 회사가 아니다. 그냥 지분을 투자받은 회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까지 정리되셨죠? 그래서 업비트는 카카오의 계열사가 아니다. 이건 사실인 거예요. 그렇지만 35억을 2013년도에 카카오가 투입한 것도 사실인 거예요. 자, 그리고 두나무가 오지스라는 회사에 지분을 투자했어요. 여기에 지분을 투자했죠. 뭐 두나무가 오지스만 투자한 건 아니죠. 많이 투자했는데 제가 오지스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오지스라는 회사를 보셔야 되는 거죠. 물론 제가 계속 클레이튼을 분석할 거거든요. 분석할 거면 오지스 말고 또 다른 회사도 발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발굴한 건 오지스라는 거죠. 이게 자회사가 아니에요. 그냥 지분만 투자를 해서 지분을 확보한 거예요. 지분 확보. 그 카카오는 두나무의 지분을 확보한 거고. 아시겠죠? 그리고 오지스가 올빗이라는 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의 2층이에요. 올빗은 주소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층 미름타워에 있어요. 두 개는 같은 건물에 있어요. 4기 14에 2층에 있고 미름타워에 있어요. 이게 몇 층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건물에 있어요. 이게 같은 2층에 있는지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두나무와 오지스가 만든 올비트 거래소 하고 두나무가 만든 업비트가 같은 건물에 입주해 있어요. 그리고 두나무는 오지스에 투자를 했고요. 자, 이까지 됐죠? 여기까지가 회사 간의 관계예요. 이제는 오지스가 어떤 회사인지 설명하는 거예요. 오지스가. 아시겠죠? 자, 그라운드 X가 블록체인 개발해서 클레이튼을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클레이튼 플랫폼이죠. 플랫폼을 만들었고, 오지스가 만든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게 오르빗이라는 체인이에요. 오르빗 체인. 얘도 분명히 말했지만, 체인링크, 그 다음에
IPFS와 같이 어디에다 갖다 붙여도 되는 독립적인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오르빗이 클레이튼에 소속되어 있는 체인이 아니라고요. 얘는 폴카닷에 붙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코스모스에도 붙을 수 있는 거고, 얘는 아이콘에도 붙을 수 있는 거고, 얘는 클레이튼에도 붙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오르빗이라는 애가 이 기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지스가 오르빗이라는 체인을 만들었는데, 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면, 이 오르빗이 올비트의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 어떤 거겠어요? 뭐 ERC20 토큰과 모든 토큰들을 뭐 KRW를 바꾸고 KRW를 다시 토큰으로 바꾸고 이런 식의 모든 거래들, 우리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모든 거래들에 대한 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 오르빗이 그 기술적인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클레이튼 스왑이 있어요. 클레이튼 스왑이 있죠. 어떤 거예요? ERC20을 클레이튼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클레이튼에서는 KCT라고 하죠. 클레이튼 컴패티블 토큰, 제가 발음이 안 좋아요. 영어를 잘 못해서. 이거를 ERC20으로 바꾸고 서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을 하는 게 클레이튼 스왑이에요. 이것도 한번 이따 들어갈 건데, 이것도 백그라운드가 뭐다? 오르빗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스왑을 통해서 클레이튼에서 만든 KCT 이런 토큰들하고 ERC20 토큰들을 교환해 줄 수 있어요. 그걸 클레이튼 스왑이라고 하는데, 이걸 백그라운드 기술을 오르빗이 제공하고 있죠. 자, 그리고 클레이튼에서 다이를 쓸 수 있어요. 다이가 어떤 건지 아시죠? 다이. 그리고 다이는 ERC20 토큰이에요. 맞죠? ERC20 토큰이에요. 이걸 이제 KCT 토큰으로 컨버트를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해줘야지만 클레이튼에서 이걸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다는 뭐예요? 뭐예요? K다이로 바꿔주겠죠. 이렇게 해야지만 클레이튼에 있는 KCT 이 토큰들하고 1대1 스왑이 된다는 거죠. 스왑. 그러기 위해서는 ERC20인 다이를 KCT인 K다이로 컨버터를 해줘야 돼요. 물론 반대로 다시 다이로 컨버터 해주는 것도 가능하겠죠. 이게 에브리다이라는 서비스예요. 에브리다이. 여기 에브리다이 있죠? 그거의 백그라운드를 오르빗이 제공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예. 자, 클레이 스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예요? 스테이킹 하는 거죠. 어떤 거? 클레이를 스테이킹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스테이킹. 그러면 이제 스테이킹 해주면 클레이를 스테이킹한 사람한테 어떤 이자를 주는 거죠. 예금이자를 주고 있어요. 지금 한 7% 정도 되고 있죠. 예금이자를 주고 있는데 이건 계속 바뀔 거예요. 이거의 백그라운드 기술도 어떤 거다? 오르빗을 쓰고 있어요. 오르빗 체인을. 오르빗 체인은 뭐다? 얘도 토큰이 있어요. 코인이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얘도 코인이 있어요. 그래서 오르빗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야 된다 말아야 된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최종적으로 사야 된다 말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것이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하다 보니 얘를 알게 됐고 얘를 좀 관심을 가져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오르빗 체인의 토큰 이름이 뭐냐?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그렇다는 거고, 그 다음에 클레이 익스체인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덱스예요. 덱스. 그리고 디파이예요. 덱스이면서 디파이. 다 덱스지. 얘도 덱스고 얘도 덱스고 다 덱스인데 얘는 디파이예요. 클레이 익스체인지인데 얘는 ERC20 그냥 이더리움의 유니스왑하고 아주 형태가 가까워요. 그게 클레이 익스체인지인데 이걸 만든 백그라운드도 뭐다? 오르빗이에요. 오르빗. 자, 유니스왑이 어떤 거냐면 이거요. 유니스왑이 어떤 거냐면 두 개를 쌍으로 예금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이더, 하나는 마나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나. 이래서 이더를 100만 원 입금시키면 마나도 100만 원, 총 200만 원을 한꺼번에 입금을 시켜야 되는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게 유니스왑이에요. 그래서 키 익스체인지도 똑같아요. 쌍으로 입력해야 돼요. 어떤 거? 클레이는 고정이에요. 클레이 하나는 고정이고 플러스 그 다음에 KCT 코인들
똑같은 양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입금을 시켜야 돼요. 예금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키 익스체인지죠. 예. 자, 그리고 발음을 잘 모르겠어. 뭐 랜딩 대출 서비스가 있는데 얘는 클레이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클레이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얘는 그냥 뭐다? 오지스에서 만든 뭐다? 파이낸스예요. 덱스 아니 디파이예요. 디파이. 랜딩 디파이예요. 랜딩. 대출 디파이예요. 대출 디파이. 이건 클레이튼하고 연관이 없고 뭐다? 오지스에서 단독으로 만든 그냥 디파이 랜딩 대출 서비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오르빗이 연관되고 있는 게 클레이튼하고 연관되어 있는 게 클레이튼 스왑, 에브리다이, 클레이 스테이션, 스테이킹 하는 거, 그 다음에 키 익스체인지, 유니스왑과 같은 디파이. 이것들이 클레이튼 생태계를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거죠. 이게고, 그 다음에 US 달러도 입금이 가능해요. US 달러도 카드나 뭐 이걸 통해서 가능해요. 이걸 만든 게 컴포즈인데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클레이튼에서 KUSD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컴포즈에서 만든 건데 얘는 규모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좀 아리까리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얘를 아리까리 하느냐 하면 이따 제 홈페이지라든가 이거 보여드릴 건데 뭐 오지스라든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가 빵빵해요. 예. 그래서 믿음이 가는데 컴포즈는 홈페이지가 아주 좀 초라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나? 이런 느낌이 제가 이 KUSD를 잘 몰라서 혹시 이걸 알고 있으신 분들이 저한테 뭐 한마디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느낌은 그래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는 소개는 드리지만 글쎄요 좀 그런 거. 근데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알고 있으시면 너가 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얘는 누구하고 협력했다. 얘 정말 빵빵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에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이거 상당히 많은 시간을 통해서 제가 완성시킨 지도라는 거죠. 예. 자, 이제 하나씩 소개할게요. 에브리다이 들어가는 거죠. 소개시키는 게 뭐냐면 한번 이건 들어가서 이제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토큰 수업 하는 거. 다이를 K다이로 또 K다이를 다이로 하는 예죠. 에브리다이 뜨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도 하나씩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꼼꼼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예. 자, 보시면 알겠지만 사이트는 에브리다이 IO예요. 여기고 예.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거죠. 에브리다이는 다이하고 K다이가 KCT, 클레이튼에서 생태계에서 돌아가는 토큰들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토큰 수합을 시작합니다. L로 바꾸고 아시겠죠? 자, 다이는 ERC20 토큰이죠. 어디? 이더에서 쓰는 토큰이고 이더에서 쓰는 토큰을 바로 어디서? 클레이튼에서 쓸 수는 없다. 그래서 이더 ERC20을 바꿔줘야 돼요. 그 클레이튼에서 쓸 수 있는 다이로 그걸 해주는 게 이제 에브리다이인 거죠. 그래서 서비스는 두 개죠. 다이를 K다이로 바꾸고 다시 K다이를 다이로 바꿔서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예금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인출할 수 있는 거죠. 이 기능을 담당하는 게 에브리다이인 거죠.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이건 네. 자, 그리고 컴포즈예요. 이 US 달러를 바꾸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왜 제가 컴포즈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컨트롤 블루 에서 보면 두 가지를 제공해요. 두 가지 사이트. 어떤 거냐면 US 달러를 입금시킬 수 있는 사이트가 있죠. 맞잖아요? 입금을 시켜야 되니까. US 달러를 입금을 시켜야 되는 거죠. US 달러. 입금을 시켜야 되고 그걸 이제 KUSD로 바꿔주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트에서 KUSD에서 입금 받아서
입금 받는 게 보면 이따 입금 받는 게 비트코인도 되더라고요. 입금 받아서 이걸 뭐 한다? KUSD로 컨버트 한 후에 이걸 어디 컨버트 트레이드 여기서 KUSD를 클레이도 W가 왜 붙었는지도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클레이 그러니까 KCT 토큰들하고 교환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거죠. 그리고 클레이트에서 다 썼으면 남은 KUSD가 있으면 이걸 이쪽으로 가서 다시 인출을 하는 거죠. 인출해서 뭐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K 클레이는 뭐냐면 ERC20에 보면 이더가 ERC20 토큰들하고 교환하기 위해서는 W 이더로 바꿔치기 한 다음에 ERC20 토큰들하고 교환이 가능했죠.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도 클레이도 뭐다? 이더리움에서 파생된 버전이기 때문에 클레이가 바로 뭐야? 그 KCT 자기가 만든 클레이튼 기반인 토큰들하고 교환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내부적으로는 클레이를 뭐로 바꿔야 된다? W 클레이로 바꿔서 교환을 해야 된다. 아마 이런 거일 거예요. 이런 거 같은 용도일 거예요. 그래서 먼저 봐야 될 건 US 달러를 어떻게 입금시키는지 입금시키는 이곳에 보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 대출이에요. 볼트 어떤 거냐면 US 달러, 뭐 BTC를 입금하고 뭘 빌린다? KUSD를 대출받는 거죠. 대출. 이게 어떤 형식이에요? 이 형식이 그 형식하고 똑같은 거죠. 메이크다오 똑같은 거잖아요. 다이 토큰. 다이 토큰이 발행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잖아요. 뭐 이런 형태가 요즘에 대세예요. 누구나가 발권을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가 발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는 거 보면 그래서 비트코인이 있고 USDC 코인이 있어요. 저도 이거 안 해봐서 잘 몰라요. KYC는 그거잖아요. 너 유어 커스터머를 알고 있느냐? 이거 뭐 요즘에 이것 때문에 규제가 심하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입금시키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뱅크 어카운트에서 이 카드로 입금시키고 막 그럴 거예요. 아마 마이올렛. 여기 보면 문페이라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문페이를 통해서 아마 입금시킨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예요. 디파짓 하는 거죠. 예금하는 거죠. US 달러를 이렇게 디파짓 할 거예요. US 달러를 뭐 1000불 정도 디파짓 하겠다. 그럼 뭐 페이 이렇게 하면 뭐 문페이를 통해서 하는 거죠. 먼저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돈을 이게 공급받는 거죠. 이러면 이 형태는 어떤 형태라고 해야 되느냐면 아까 제가 이 형태를 가지고 뭐 메이크 다오 형태라고 다이 형태라고 했는데 이 형태라고 하면 만약 USDC로 받는 건지 이건 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USDC를 받는 건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이게 지금 이건 할 건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USDC하고 비트코인 두 개를 가지고 입금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비트코인하고 USDC를 뭐 한다? 입금받아서 입금받고 디파짓 하는 거죠. 디파짓 받아서 뭘 대출받는다? KUSD를 대출받는다. 볼트 서비스니까 볼트. 얘가 볼트 서비스거든요. 볼트가 대출 서비스잖아요. 랜딩 서비스. 랜딩이라고 해야 되나? 볼트가 랜딩이라 해야 되나? 어쨌든 간에 볼트를 통해서 KUSD를 발급받는 거죠. 그리고 얘는 뭐 한다? 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중앙은행이 하는 발권을 하는 거죠. 발권. 새로운 그걸 발권하는 거죠. 뭘 담보로 잡아서 비트코인하고 USDC를 담보로 잡아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클레이튼에 공급하는 거죠. 자, 클레이튼은 그래서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당장 비트코인, 그 다음에 USDC, 이더의 ERC20 토큰들, 그 다음에 에버리다이 있잖아요. 에버리다이를 통해서 뭐 한다? 다이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도 공급받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USDC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유일하게 USDT만 지금 공급을 안 받는 거죠. USDT까지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USDT가 가장 큰 거니까. USDT도 이제 지원해서 얘도 클레이튼에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클레이튼에는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다 뚫리는 거죠. 메이저 3개 스테이블 코인들 USDT, USDC, DAI 이 3대 그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이게 다 클레이튼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USDT는 아직 들어올 수는 없다. 이건 없고 USDC하고 DAI는 들어올 수 있다. USDC는 K 컴포즈인가? 얘가 컴포즈였나? 네, K 컴포즈 위에서 하는 거고, 얘는 오지스에서 공급하고 있는 거고, 이 두 개 회사에서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받고 이제 이걸 이제 컴포즈에서 트레이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이거 카이카스를 물어보고 있는 거죠. 연결을 시켜주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거죠. 보시면 이 좀 뭘 막 이렇게 이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하면 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오더 디테일, 코스트, 바이, 셀, K 클레이, 그 다음에 언락은 했잖아. 이게 그래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번 리노드를 다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있잖아요. 이걸 만든 거죠. KUSD 클레이, KUSD를 클레이로 바꾸고, KUSD를 뭐 XYZ, 힌트, ISR, 뭐 스핀, 템코,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걸 만들었고, 그 다음에 클레이 기반으로 만들었어. 클레이하고 바꿀 수 있고, 또 클레이는 또 다른 토큰들하고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을 두 개로 만들었네요. 비트코인 시장하고 뭐 KRW 시장인데, 얘는 KUSD 시장, 클레이 시장, 이 컴포즈는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급받은 그 KUSD를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죠. 누가? 컴포즈가. 그리고 제가 소개시키러 주고 싶은 것은 컴포즈에 이거요. 회사의 홈페이지를 찾았는데 홈페이지가 없더라고요. 찾은 게 여기서 찾았어요. 이거 아닌데? 어디에서 찾았더라? 제가 이걸 빠뜨렸나? 빠뜨렸나? 아닌데, 빠뜨리진 않았는데. 여기 밑에 있을 거예요. 여기 회사 홈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컴포즈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 여기에 회사 홈페이지가. 이걸 보고, 지금 KUSD를 공급하는 회사가 컴포즈인데, 이거밖에 없어요, 정보가. 이게 홈페이지를 제가 찾는다고 찾았는데, 홈페이지가 없어요. 딸랑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KUSD, 내가 얘를 믿을 수 있나? 그래서 KUSD 이거 보시고 기분 나쁘시면 저한테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에 정정해서 아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컴포즈라는 회사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홈페이지가. 그리고 달랑이 있는 게 이거죠. 이제 이런 홈페이지 두 개 만든 거죠. 여기서 뭐 이것만 보더라도 대단한 거죠. KUSD를 USD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뭘 공급받는다? USDC하고 비트코인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공급받아서 얘를 통해서 이걸 이제 대출받아서 KUSD라는 걸 대출받아서 여기서 이걸 이제 KCT, 클레이튼 컴피티블 토큰들하고 교환하는 거죠. 쓰고 다 썼으면 다시 얘를 KUSD를 남은 걸 주고 얘를 통해서 다시 USDC나 비트코인으로
컨버터 할 수 있겠죠. 그런 기능을 준 거겠죠. 이걸 만든 거 보면 대단한 회사인데 왜 홈페이지는 저따구로 만든 저런 식인지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 오지스에 대한 설명이죠. 오지스가 클레이튼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죠. 자, 클레이튼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클레이튼하고 맺었는데, 자, 블록체인 기반 프로토콜과 모듈 구축이다. 어떤 거? 클레이튼 스코프 블록체인 탐색기 있거든요. 이걸 구축하는 거 누구한테 시켰다? 오지스한테. 클레이튼 아이디, 우리 개발자들이 클레이튼 생태계에서 뭘 개발할 때 쓰는 통합 개발 툴이에요. 이걸 브라우저 기반 컴파일러 개선시키는 걸 누구한테 맡겼다? 오지스한테 맡겼고, 클레이튼 네트워크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구축, 많은 걸 구축했죠. 수압이라든가 뭐 스테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디파이라든가 이 구축했죠. 이런 것들. 그리고 사용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토콜 구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클레이튼이. 이것만 보더라도 2020년 5월 29일 맺었죠. 이것만 보더라도 오지스의 이 역할이 좀 뛰어나다. 물론 이런 것들을 다 클레이튼 이쪽 개발자들이 해야 되는데, 이런 뭐 기술들을 오지스하고 협업해서 이제 개발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구조가 끈끈한 구조인 거죠. 자, 이제 오지스에 대해서 분석할 거예요. 오지스에 대해서. 자, 까먹을 수 있어서 다시 이 그림을 할게요. 오지스가 어떤 회사인지. 오지스가 오르빗이라는 체인을 만들었고, 이걸 통해서 올빗을 운영하고 있고, 클레이튼 수압, ERC20과 KCT를 수압할 수 있는 거, 클레이튼 수압 만들었고, 에브리 다이를 클레이튼에 공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키 익스체인지 해서 유닛 수압과 같은 디파이를 운영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리고 랜딩 서비스까지 하죠. 이거 랜딩 서비스까지.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컴포즈는 뭘 한다? KUSD 이를 클레이튼에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걸 공급할 때 들어오는 게 USDC 하고 비트코인. 이걸 통해서 USDC하고 비트코인을 공급하고 있죠. 이 두 개를. 그리고 얘를 통해서 뭘 공급하고 있어요? ERC20 토큰들을 공급하고 있죠. 공급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ERC20 토큰, 이더리움 토큰들 공급하고 있는 거고, 얘를 통해서 USDC 비트코인, 그리고 에브리 다이를 통해서 다이를 여기에 입금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는 게 USDC, 비트코인, 다이, 이더리움, 그 다음에 ERC20 토큰들, 이걸 공급받고 있는 거죠.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파이는 키 익스체인지, 앞으로 많이 만들어지겠지만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지스 중에서 오르빗에 대해서 이제 분석할 거예요. 자, 오르빗은 멀티 에셋 매니저예요. 멀티자산이죠. 어떤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이것들을 다른 어떤 거하고 연동시키는 작업들도 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 이거죠. 클레이튼 같은 경우, 자, 오르빗이 있고, 설명하겠지만 클레이튼이 있고, 이더리움이 있어요. 자, 이더리움을 클레이튼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ERC20 토큰을 KCT 토큰으로 교환하는 이런 것도 오르빗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작업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더리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비트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도 될 수 있다, 리플도 될 수 있다. 그걸 어디하고 연동시켜준다? 클레이튼하고 연동시켜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시겠죠? 이더리움, BTC, 리플하고 클레이튼을 연동시켜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이냐면, 리플을, XRP를 팔아서 클레이튼에서 적용하는 KCT를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구매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이더리움을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런 구조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만드는 회사라는 거죠. 오르빗이 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통해서 구현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다? 덱스 같은 거. 이거 통해서 만든 게 뭐예요? 올비트 만들었잖아요. 올비트. 그다음에 파이낸스. 응? 아까 파이낸스 만들었잖아요. 저도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클레이 익스체인지. 이거 만들었잖아요. 클레이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게임 NFT. 자, 제가 지금 NFT 때문에 지금 이 클레이튼을 분석하고 있는데 NFT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전번에도 게임이 했지만 이더리움에서 게임이 있는데 어떤 게임이냐면 더 샌드박스라는 게임이 있죠. 그리고 더 샌드박스는 NFT죠. NTF가 아니죠. 잘못 쓴 거죠. NFT죠. NFT, 논 펀지블 토큰이죠. NFT 토큰들을 이더리움의 메인 블록에 그 소유권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얘들이 더 샌드박스가 어디에도 클레이튼에도 더 샌드박스를 런치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NFT는 공동이요. 맞죠? NFT는 여기도 공동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더 샌드박스가 땅을 판매하고 있다고요. 제가 더 샌드박스를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볼게요. 더 샌드박스가 있어요. 중간에. 얘는 지금 이더리움으로 구축이 됐어요. 근데 얘는 다시 클레이튼으로 구축하고 싶어 해요. 한국 유저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축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더 샌드박스는 땅을 산 사람들의 소유권을 어디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땅 소유자들의 소유권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샌드박스가 판매하는 땅은 16만 개예요. 16만 개. 자, 그러면 클레이튼에도 더 샌드박스가 이제 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포팅을 시킨 거죠. 포팅을 시켰어요. 클레이튼에. 그러면 어디에 포팅된 거예요? 뭐 카카오 쪽에, 카카오 게임즈에 들어가는, 카카오 게임에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카카오 게임 아시죠? 카카오 게임. 여기에 많은 게임들을 플레이할 수 있잖아요. 여기에 샌드박스가 이게 게임으로 들어간다고. 그래서 거기서 클릭을 하면 더 샌드박스가 실행이 될 거라고요. 모바일 버전으로 실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데스크탑 버전으로 실행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클레이튼에서도 땅을 살 수 있어요. 그럼 이더에서 누가 땅을 샀어요? 이 땅을 클레이튼에서 팔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미 16만 개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에서 누군가 게임하면서 이 땅을 하나를 샀어요. 근데 이 땅을 다시 클레이튼에서 다시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이더리움하고 클레이튼 간의 소유권이 명확하게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클레이튼에서 이걸 2번 결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이 역할을. 이런 식의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르빗 체인밖에 없다. 지금 당장 클레이튼에서 제시할 수 있는 건. 그래서 만약 더 샌드박스가 클레이튼에 게임을 런칭하고 싶다. 그러면 누구하고 협업을 해야 되냐면 물론 클레이튼 개발자들하고 먼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르빗 체인을 만든 개발자들하고 협업을 해야지만 더 샌드박스가 영원하는 카카오에서 자기가 게임을 런칭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거죠. 카카오 서비스, 카카오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샌드박스가 카카오에 게임을 런칭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어요. 클레이튼의 생태계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클레이튼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들어와서 이 생태계 안에 포함돼야지만 여기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중에 또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르빗이 제가 NFT 일을 하면서 오르빗을 통해서 이런 더 샌드박스, 이더리움에서 동작하고 있는 아니면 또 다른 블록체인에서 동작하고 있는 게임들이 카카오 쪽으로 이 게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 그 솔루션이 오르빗이 될 수 있겠다라고 분석을 한 거죠. 제 분석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틀리게 되면 또 틀렸다는 또 동영상 찍을 거예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클레이트는 조턴실튼 우리 한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블록체인이 있기 때문에. 이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나요? 아니에요. 이오스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은 아이콘, 우리 국산, 그 다음에 클레이튼, 그 다음에 테라, 맞죠? 국산, 그 다음에 엔진, 코인, 국산. 우리가 국산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물론 뭐 XRP라든가 이런 것들 뭐 하면 좋죠. 사람들이 산 사람들이 많아서 흥미를 많이 갖죠. 그렇지만 저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인들이 만든 클레이튼, 그 다음에 아이콘, 그 다음에 우리 테라, 틀릴 수 있어요 영어로. 그 다음에 우리 게임 갑자기 그 게임이 엔진 코인 여기에 제가 중점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거죠. 예. 인기가 있든 인기가 없든 간에. 왜냐하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화이팅,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까. 예. 넘어가죠. 예. 자, 오르빗의 이제 구조예요. 오르빗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이드 체인이라고 부르죠. 사이드 체인. 그리고 폴카닷은 이런 체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파라체인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코스모스는 이런 체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존이라고 부르죠. 존이라고. 예. 예. 어떻게든 파라체인, 존이라고 부르죠. 오르빗은 이런 외부 체인들하고 외부 블록체인들하고 퍼블릭 블록체인들하고 협업하기 위해서 IBC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거 인터 블록체인 커뮤니케이션 있죠? 이걸 만들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IBC 존을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IBC 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오르빗이에요. 오르빗이 위에 있는데 이 그림은 오르빗을 밑에다 그린 거고, 그 다음에 퍼블릭 블록체인 이건 뭐예요? BTC 이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다? 오퍼레이터가 있다. 그리고 밸리데이터가 있고 피셔맨이 있다. 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는 역할이 뭐예요? 오르빗과 퍼블릭 체인들을 연동시켜주는 거죠. 연동시켜주는 구조죠. 거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세 개의 용어가 있다. 오퍼레이터, 밸리데이터, 피셔맨. 오퍼레이터는 뭐냐면 퍼블릭 체인 간 메시지를 중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어떤 체인에서 뭔가가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 정보를 오르빗에 전송해주고, 오르빗은 또 각각 자기한테 붙어있는 다른 체인들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오퍼레이터가 하는 역할인데, 이 역할 중에서 두 개가 있다. 밸리데이터가 있고 피셔맨이 있다. 보시면 알겠죠? 밸리데이터들이 있고 피셔맨이 있다. 밸리데이터가 하는 것은 오르빗과 오타 쳤어요. I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오타예요. 오르빗과 퍼블릭 체인 간에 어떤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확인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 체인과 오르빗 사이에 이게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감시하는 거예요. 이게 위조 여부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게 있는지 꼼꼼하게 감시하는 거죠. 이게 밸리데이터죠. 이 구조가 어떤 구조하고 비슷해요? 폴카닷이 있는데 이게 릴레이 체인이죠. 폴카닷에 보면 릴레이 체인이 있죠. 릴레이 체인.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 폴카닷 얘기하는 거예요. 폴카닷의 오르빗 같은 게 뭐냐면 릴레이 체인이라고 있죠. 릴레이 체인. 이게 퍼블릭 체인이 뭐다? 파라체인이라고 부르죠. 이 사이에 IBC 같은 애들이 있는데 여기에도 밸리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피셔맨이 있어요.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아시겠죠? 자, 밸리데이터는 뭐예요? 파라체인과 릴레이 체인 간에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는 애예요. 위조 사항이 있는 건지 51% 공격인지 아니면 리플라이 어택 공격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요. 얘가. 그래서 검토된 애들만 어디에 반영하는 블록체인들의 각각의 여기 블록체인이 있고 여기도 블록체인이 있겠죠. 예.
여기도 릴레이 체인도 블록체인이 있고 거기에 다 반영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여기서 밸리데이터들이 감시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밸리데이터가 나쁜 놈이야. 그럼 얘를 누가 감시하느냐는 거죠. 얘를 감시하는 게 피셔맨이에요. 이게 오르빗이 폴카닷 구조하고 거의 유사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클레이튼 이 구조하고 그다음 이더리움 구조가 유사해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가지고 만든 게 클레이튼이니까 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리고 오르빗 구조하고 폴카닷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폴카닷도 밸리데이터가 있고 피셔맨이 있거든요. 밸리데이터는 이 퍼블릭 체인과 오르빗 간에 메인 체인 간에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데이터를 면밀하게 감시하는 거예요. 이상한 애가 있는지. 그리고 얘들이 부패할 수 있잖아요. 부패. 얘들이 부패할 수 있는데 얘들을 감시하는 기구가 피셔맨들이야. 검증인 및 운영자를 모니터링하는 이 감시하는 애들이죠. 이런 구조가 폴카닷과 거의 비슷한 구조인 거죠. 웃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뭐 그런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거의 뿌리는 누구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무슨 말이냐면 이거의 뿌리 폴카닷, 코스모스 이런 구조들, 그 다음에 뭐 이더리움 이런 구조들, 그 다음에 뭐 클레이튼 구조들, 오르빗 이 구조들이 누군가를 모방해서 만들어진 구조일 건데, 그러면 코스모스를 모방했느니 이더리움 모방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모스가 문제인지 이더리움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 둘 중에 하나의 구조가 최초의 그 오라클이란다. 최초의 그거인 거죠. 예. 최초 체인인 거죠. 제가 코스모스가 문제인지 이더리움이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이더리움이 먼저고 그걸 보고 이제 파생된 건지 아니면 코스모스를 보고 다 파생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누군가는 처음에 선지자가 있었을 거고 그 선지자가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예. 정확하게 한번 나중에 한번 그것도 재미삼아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르빗이 실제로 그 클레이튼에서 보면 클레이튼 수합이 있었죠. 아시죠? ERC20과 KCT 간에 토큰 간에 그 수합을 해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지금 구성된 오르빗이 돼 있냐면 이 오르빗이 있죠. 예. 어떻게 동작되느냐면 이런 거죠. 제가 이더리움에서 ERC20을 누가 KCT 토큰들하고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ERC20 토큰 중 아무거나 뭐 이더를 전송을 하겠죠. 이더를 전송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 컨트랙트가 체결되는 거죠. 예? 되는 거죠. 그리고 리저브 풀 유동성 제공을 어떻게 하느냐? 유동성 제공을 비앱을 만든 파운데이션들 있잖아요. 28개 그 컨센서스 그 위원회하고 그다음 비앱을 만든 파운데이션 중에서 토큰을 만든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정량을 디파지트 해놔요. 자기 토큰들을. 유동성 제공을 누가 한다? 비앱을 만든 토큰을 만든 주체들이 자기들의 만든 토큰이니까 자기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여기에 리저브 풀에다가 유동성을 제공해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ERC20의 누군가가 여기에 있는 토큰들하고 바꾸고 싶다 하면 전송을 해. 이더리움에서 전송을 하겠죠. 그럼 오르빗이 그걸 받는 거죠. 예? 받아서 리저브 풀에 있는 걸 보고 이제 교환시켜 주는 거죠. 교환시켜 줘서 다시 이 사람한테 KCT 토큰을 주는 거고, 맞죠? 그러면 오르빗이 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이 보낸 ERC20 토큰을 소유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쪽으로, 클레이튼 쪽으로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ERC20 보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ERC20을 누구한테 보낸 거예요? 클레이튼한테 보낸 거죠. 소유권은 이제 클레이튼에 받겠어요. 그러면 오르빗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더리움의 소유권을 누구로 바꾼다? 클레이튼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 사람에서 이 사람 바꿔야 돼요. 맞죠? 그리고 오르빗이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유동성에 있던 토큰들을 KCT를 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여기에다가 클레이튼에 어떤 KCT를 샀는데 이 사람의 소유권을 여기에 적어주는 거죠. 어디? 이 사람이 받았잖아요. KCT를. 그럼 이 사람의 소유권을 어디에 적어줘야 되는 거예요? 클레이튼에 적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한다? 오르빗 체인이 한다. 이 작업을.
그래서 유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ERC20 토큰을 클레이튼 스왑을 통해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또 KCT를 받으면 돼요. 근데 내부적으로 오르비 체인이 다 한다. 이더리움의 소유권 변경시켜줘야 되고, 클레이튼의 소유권을 변경시켜주는 작업을 누가 한다? 오르비 체인이 한다. 유동성 제공을 누가 한다? 비앱을 만든 KCT 토큰을 가지고 있는 비앱 파운데이션에서 자기들의 토큰들을 리저브 해놓는다. 그리고 자기들은 리저브하고, 그 다음에 찾을 때는 ERC20 토큰을 찾아서 이걸 판매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디파짓은 오르빗 하비아의 밸리데이터가 병렬을 겁니다. 그러니까 디파짓, 이게 디파짓 하는 거죠. 이게 디파짓 하는 거죠. 입금, 누가 합의하는 거다. 오르빗이 합의해야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밸리데이터가 검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위드로, 인출하는 거, 오르빗 계약 스마트 계약으로 관리하고 밸리데이터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작업을 하는 게 오르빗이에요. 네. 넘어가시죠. 자, BTC하고 BCH는 UTX 베이스 블록체인이에요. UTX. 멀티 시그네처 올렛이죠. 네. 그 다음 이더하고 이오스는 밸런스 베이스드 블록체인이에요. 밸런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죠. XRP는 레저 베이스드 장부 기반 블록체인이에요. 얘는 멀티플 시그네처 월렛.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냥 이렇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오르빗은 지금 현재 디파이는 이거 제공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오르빗이 자기 회사에 얘가 지금 오지스가 만든 거잖아. 오지스가 만든데, 오지스가 오르빗을 통해서 상품을 출시한 게 두 개 있어요. 어떤 게 디파이가 있는데 이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올빗 거래소 덱스 디파이 두 개를 출시하고 있다. 여기 하나는 올빗이고, 그리고 디파이는 여기다. 얘는 랜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다. 클레이튼이 아닌 자기들 오지스가 지금 현재 자기들 상품으로 출시한 게 이거 올비트하고 이거 디파이 랜딩 이 두 개를 출시한 거죠. 네. 나머지 출시한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클레이튼을 위해서 만든 거죠. 이 두 개는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의 수익을 위해서 만든 거고, 뭘 기반으로? 오르빗을 기반으로 만든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얘들은 크로스체인 연결할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과 연동할 수 있는 거고, 멀티에시, 그래서 여러 가지 자산들을 관리할 수 있는 덱을 또 개발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거, 비트코인, 이더리움, KCT 이런 것들 전부 다 판매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덱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예. 이렇다는 거고. 자, 이제 클레이튼이에요. 클레이튼의 NFT예요. non fungible 토큰. 자, 펀지블 토큰은 뭔지 알죠? ERC20. 그리고 클레이튼에서는 이더리움의 프로토콜은 ERC20이에요. 프로토콜은 기술은 ERC20 기술이고, 클레이튼은 KRP7이야. non fungible 토큰은 이더리움에는 ERC7 둘 하나하고 ERC115가 있고, 클레이튼은 KRP17이 있어요. 물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근데 ERC20은 KRP7 프로토콜이 커버를 하는데, ERC7 둘 하나는 KRP17이 커버하지만 ERC115 있잖아요. 이건 커버하는 애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두 개를 얘 하나가 다 커버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왜냐면 제가 읽어봤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이거인 것 같아요. 이거. 아직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ERC7 둘 하나가 KRP17과 연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클리포카라는 걸 지금 클레이튼에서 상표 등록을 했어요. 상표 등록을 최근에. 그라운드 X가 자회사인 그라운드 온을 통해서 특허청에
클립포카라는 상표를 등록했어요. 이게 뭐냐면 연예인 포토카드 있잖아요. 연예인 사진을 수집하는 국내 팬등을 겨냥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예요? 디지털로 연예인이 찍은 사진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non fungible 토큰이죠. 토큰. 이걸 판매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해서 판매할 수 있어요. non-fungible 토큰. 근데 얘가 뭐냐 하면 얘의 특징이 뭐냐면 유일하게 하나 있다는 거죠. 하나. 유일성이죠. 하나. ERC721 하나는 우리가 예를 들 때 랜드를 예를 들어요. 랜드. 땅은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얘도 유일하게 하나인 것을 국내의 팬등한테 파는 거예요. 클립포카를 통해서. 클립포카를 통해서 뭐 이런 식의 서비스가 있죠. 카카오톡 들어오면 더보기 해서 포카가 등록되겠죠. 클립포카가 이렇게 등록되겠죠. 클릭하면 연예인들 사진이 쭉쭉쭉 나오겠죠. 이렇게 쭉쭉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클릭해서 구매를 하겠죠. 구매를 하겠죠. 그러면 이 구매한 사람의 소유권이 클레이튼 블록체인에 등록되어 있죠. 클레이튼 블록체인에 이 사람이 소유한 이 카드 정보하고 소유자, 이 카드에 대한 소유 정보가 클레이튼에 기입될 거고 이 카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IPFS에 저장되겠죠. 이런 식으로. 맞죠? 이렇게 저장되겠죠. 아니면 IPF를 쓸 수도 있고 아니면 클레이튼 자체가 만약 자기들의 스토리를 쓴다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어떤 게냐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블록체인이고 우린 탈중앙화잖아요. 탈중앙화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회사가 망한다 하더라도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복구가 가능해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 이게 NFT가 클레이튼에 자기 독자 서버에 이게 등록돼 있으면 만약 클레이튼이 망했어. 근데 이게 자기들만 아는 서버 스토리에 저장시켜 놨어. 날라갔어. 그러면 이 사용자는 돈을 주고 이걸 구입을 했어요.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소유는 내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런 구조를 가져가면 안 되고 얘는 IPFS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얘가 망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주소만 알고 있으면 그 주소에 찾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의 그 주인은 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지는 IPFS에 저장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 로컬 스토리에 저장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이걸 그렇게 저장시키는 순간 망하는 순간 내 소유권도 날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IPFS를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걸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 서비스가 오픈되지 않았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게 제가 추정하고 있는 클립포카 추정하는 건데 아직 서비스가 없어요. 이게 들어가 보시면 아는데 지금 뭔가 뭐 홈페이지에 이 홈페이지 준비 중입니다. 이거밖에 안 떠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고 이제 곧 상표가 이제 출시될 것 같아요. 근데 얘가 ERC 721 또는 KIP17 가지고 기술 가지고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ERC 115가 아직까지는 만들고 있을 건데 얘가 뭐냐면 그 게임 아이템을 들은 거죠. 게임 아이템. 얘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클립포카 연예인 사진 찍은 사진 이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거. 이거 똑같은 사진을 여러 장 팔면 팔 수도 있는데 만약 이걸 한 장만 판다. 이 사진을 한 장만 판다. 이러면 뭐예요? KRC721 하나만 가지고 KIP17 또는 KRC721 하나만 가지고 구현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 클립포카가 똑같은 사진 있잖아요. 똑같은 사장을 한정판으로 10장을 판매한다. 라고 했으는 ERC 115 같은 이런 게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클립포카가 등록되면
이 사진 한 장을 한정판으로 10장을 판매할 것인지 아니면 이 사진 한 장을 그냥 한 명한테만 팔 것인지 이게 아주 궁금해요. 왜냐면 서비스가 아직 런치가 안 돼가지고 이런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러면 한 명한테만 팔면 뭐 ERC721 기술만 필요한 거고 아니면 KIP 17인 거고 만약 이 한 장을 10장으로 판매한다 라고 하면 얘는 ERC 1155 또는 1155 기술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클립포카를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얘가 똑같은 사정을 10장 한정해서 판다 하면 클레이트는 ERC721 ERC 1155 기술도 확보했고 그 기술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얘를 한 명한테 이 한 장을 한 명한테만 판다라면 KIC ERC721 기술은 완성되어 있고 그래서 KIP 17 기술은 완성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 ERC 1155 기술은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지금 왜냐하면 클레이트는 아직까지도 지금 이거 NFT에 대해서 어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만들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실체로 나와 있는 게 유일하게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클립포카. 그러니까 몇 달 안에, 그러니까 한 달 이내에 볼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기 정말 힘들다는 거고. 예. 자, 그래서 전번에 제가 이거 찍을 때 클레이튼 non fungible 토큰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한번 분석하고 싶다. 어떤 거냐면 트라이엄프 X라는 회사가 이건 NFT 거래소거든요. 거래소. 이 회사가 이로 멘션 모바일 게임 회사거든요. 이 회사하고 방치형 RPG 게임을 만들어서 게임이니까 뭐가 드는 거예요? NFT가 들어가는 거고 얘기는 ERC20, ERC 721, 그 다음에 115 이 기술이 포함돼야 되거든요. 이 기술이 포함돼야 되고 이걸 어디에 구현한다? 클레이튼 생태계에 구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클레이튼이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ERC20, ERC721, ERC115 기술이 이미 확보됐다. 자기들만의 기술이 확보됐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아니면 클레이튼이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ERC20, ERC721, ERC115를 그냥 이더리움에서 만들어둔 걸 자기 클레이튼에 포팅해서 지금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KIP 7, 이건 좀 외우기가 좀 일치. KIP 맞죠? KIP 7, KIP 17 이 두 개. 어떤 식으로 했을 거냐? 라는 거죠. 클레이튼이 자기들의 기술의 NFT 기술을 모두 다 구현했느냐? 제 관심사가 이거였거든요. 관심사. 근데 아직 만들어진 게 없어서 추측밖에 못해요. 이런 식으로 만들 것이냐? 자기들 기술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을 이더리움 기반이기 때문에 ERC20, ERC721 아니면 ERC115 이 기술을 그냥 써서 구현할 것이냐? 이게 아주 저의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지금. 아직 근데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이건 조사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 웃긴 게 뭐냐면 트라이엄프 X가 저는 클레이튼의 게임을 넣겠다고 해서 저는 트라이엄프 X가 클레이튼의 서비스 체인인 줄 알았어요. 서비스 체인. 인지 알았거든요. 이 트라이엄프 X가. 근데 알고 봤는데 얘는 폴카닷의 파라체인이에요. 복잡하죠. 네. 자기들은 거래소는 어디에 있다? 폴카닷 거래소가. 폴카닷에서 거래소를 만드는데 게임은 어디에 런칭한다? 클레이튼에 런칭한대요. 게임은. 아주 복잡한
구제인 거죠.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한 6개월 안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건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한번 보실까요? 이 트라이엠프 X도 괜찮더라고요. 얘도 토큰이 있어요. 이거 TRIX. 얘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관심을 가지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사라 이 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술적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얘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트라이엄프 X도 얘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웃긴 좀 그렇죠? 쟁글에서 나온 프로필 보고서예요. 쟁글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 보면 좀 확대를 해보죠. 초, 대로에 있죠. 법인 관할권 혹은 국가 한국이에요. 이 한국 거예요. 한국 거. 그래서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한국 거. 재밌다는 거죠. 얘기가. 그리고 쟁글은 크로스엔젤은 싱가포르에 있는 건데 이 사람이 프로필 보고서 그 감사 보고서를 낸 거죠. 예. 보면 재밌는데 여기에 보면 뭐냐 NFT 이거 보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믿을 수 있는 회사인지 이런 정보들이 있는 회사는 믿을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어떤 감사 보고서를 이렇게 오픈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겠죠. 예. 이거요. 경쟁 우위. 잠시만요. 트라이엄프 X는 TRIX 코인을 사용하는 게임 아이템 및 실제 자산을 위한 자산 거래 플랫폼이다. 자산이에요, 자산. NFT. 기존 NFT 기반 게임 서비스는 게임에 국한되었지만 플랫폼은 NFT 기반 게임에 국한됐다는 말은 뭐냐면 그 게임이 없어지면 자기가 그때 그 게임에 만들어놨던 자기의 자산, 자기의 만들어놨던 그 작품들이 다 날아간다는 거죠. 예. 근데 얘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아이템 거래소 통합된 3방향 서비스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래도 얘들은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가 만든 게임 아이템들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게 이 파트너십이죠. 이런 파트너십들을 했어요. 이게 보면 제가 보고 싶었던 게 이거죠. 2로 멘션과의 파트너십. 이로 멘션은 한국에 기반을 둔 인기 있는 모바일 클래커 RPG 게임 개발자이다. 그들의 인기 있는 모바일 게임 중 일부는 파라의 킹덤, 월드 좀비 콘테스트 및 월드 비스트 5가 있다. 저는 게임을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트라이엄프 X 재단과 2로 멘션은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2로 멘션이 트라이엄프 X의 NFT 거래소를 위한 게임 내 NFT 아이템으로 클리커 RPG 게임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서 만든 NFT 아이템은 어디서 판매할 수 있다? 트라이엄프 X에서 판매할 수 있다. 거래소는 현재 개발 클라이튼 네트워크에서 개발 중이다. 그리고 ERC721 및 1155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클레이튼이면 KIP7, KIP7, KIP17이 있는데 굳이 ERC721, ERC1155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 보면 아마도 제 생각 같아서는 클레이튼에서 만든 프로토콜이 아닌 그냥 이더리움에서 만든 ERC721, 115를 채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은 어디에 런치한다? 2로 멘션이 만든 게임은 어디에? 클레이튼 게임에 런칭 시킬 거다. 그리고 그 형식은 뭐다? 그때 만든 사용자들이 만든 그 게임 아이템들은 어떤 형식을 통해서 만들 것이다? ERC721, ERC115를 통해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트라이엄프 X는 어디에 있다? 폴카닷에 있는데
맞나? 폴카닷에 있는데 여기에 파라체인이니까 여기에 트라이엠프X에 뭐가 거래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고 파는 것은 여기서 사고 팔 수 있다. 웃긴 형태죠. 아주 대단해요. 폴카닷 클레이튼. 그러면서 거래소는 폴카닷에 있고 게임은 클레이튼인 그 은에 런치 시킬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표준을 준수할 거다. ERC712 ERC115를 여기서 거래소에서 구현할 거다라는 거죠. 아주 재밌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보면 플레이스펀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플레이서는 대한민국에서 존경받는 모바일 게임 개발자다. 국내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 중 하나인 유나이트 소울 2019에서 제3회 인기 게임상 트리오 실종된 시우공주 후 최고의 수익 가상을 수상했다. 이러한 기세로 올해 플레이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소개된 레딧 코치 리틀 스타라는 새로운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트라이엠프 X 재단과 플레이서가 트라이엠프 X의 NFT 거래소를 위한 게임 내 NFT 아이템으로 게임을 개발하는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 거래소는 현재 개발 클레이튼 네트워크의 ERC721 115 표준을 준수할 것이다. 얘도 만든 게임은 어디에? 클레이튼에 올라갈 거고, 그리고 이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곳은 어디다? 트라이엠프 X. 근데 얘는 폴카닷으로 구성될 거다. 네,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아주 얘도 한번 유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보시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요 정보를 보시면 얘 가격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17,548. 몇 개를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리고 72.23% 급등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사라고 공고는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쳐다는 봐라. 이 거래소를, NFT 거래소를. 아직 실체는 없다. 쳐다는 봐라. 네, 이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더 샌드박스 아시겠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샌드박스 이더리움에 런칭된 거죠. 게임이죠. 얘는 땅을 팔아요. 땅을 16만 개 정도의 땅을 팔고 있죠. 근데 이 게임을 어디에 런칭시키고 싶다? 클레이튼에도 런칭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자, 땅이 16만 개가 있어요. 16만 개. 그러면 클레이튼에서도 이걸 살 수 있어야 되고요. 맞죠? 그 다음에 이더리움에서도 살 수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클레이튼에서 샀으면 클레이튼 온장 장부에 기록되는 거고, 이더리움에서 게임에서 했으면 이더리움에서 이 온장에 등록될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 두 개를 동시에 봐야 돼요. 이 샌드박스는. 그래야지만 샌드박스 에서 이게 뭐 마켓플레이스라는 거죠. 사고 파는 거, 마켓플레이스. 사고 팔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더리움도 봐야 되고 클레이튼도 동시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은 마구 제 생각일 뿐이에요. 이건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래서 더 샌드박스는 오르빗을 이용해서 이걸 구현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두 개의 체인을 다 동시에 봐야 되니까, 소유권을 다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네.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으로 클레이튼으로 이전한 이유. 지금 이더리움에 있던 많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클레이튼으로 옮겼거든요. 아이콘은 우리 한국 기업이잖아. 근데 한국 기업인데 다시 클레이튼으로 옮긴 게 썸씽 익스체인지가 있고 모바일 노래방 이 서비스인데, 이더리움에서 클레이튼으로 넘어왔던 사람들 보면 다 한국이거든요. 공통점이.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클레이튼으로 이전한 이유가
이 토큰들의 기반이 한국이 아니냐. 그래서 사용자 편의성, 그리고 접근성, 실생활 확장 측면에서 클레이튼으로 이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었나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클레이튼으로 이전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리고 아이콘에서 이전한 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찾아봤는데 잘 못 찾았어요. 아이콘은 한국 기업인데 이건 좀 잘 못 찾았어요. 찾게 되면 그때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얘가 아이콘에 있다가 이걸 이제 클레이튼으로 옮겼는지. 뭐 이유가 이중적이겠죠. 사용자 편의성 아니면 접근성, 이런 면에서, 실생활 확장 면에서 아이콘보다는 클레이튼이 낫다고 판단했겠죠. 예, 그래서 옮겼겠죠. 예.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클레이튼에 대한 정보는 마치도록 할게요. 클레이튼은 앞으로 계속 모니터링 할 거고,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그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